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시불가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을 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전입을 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전입을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임대인은 이 전입불가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이제 오피스텔이 그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의한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입이 안 되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되어 있는 그 오피스텔. 이 용도가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이렇게 일반 임대 오피스텔은 그 월세 금액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소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이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침때, 이거 전입신고 의미예요. 요 부분이 전입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때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면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우선 변제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뭐 한 2,800만 원까지는 그 보증금이 2,800이 나오면 최우선 변제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이 오피스텔을 살 때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일반 임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 집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계약서를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입 불가하다, 이렇게 보통 특이하게 무조건 써요.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다가 전입 불가를 안 쓰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임차를 놔요.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입신고가 되는 집은 비싼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이런 집들은 월세가 좀 더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좀 돈을 좀 아낀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전입 불가인 집에 임차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임대인은 매달 이 부가세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월세랑 부가세 들어오는 거를 어쨌든 요거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을, 이런 전입이 안 되는 집들 같은 경우는 임차가 별로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 금액을 좀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거 보고 그냥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이 임차인이 이 집 전입신고하면 안 되는데 전입신고를 해버렸네요. 이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진짜로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팠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 질문을 좀 볼게요. 무슨 얘기냐? 특약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불가하다. 이게 소위 전입불가라는 이 얘기예요. 만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특약 썼답니다. 자, 그 부동산에서 이렇게 특약을 썼다고 합니다. 임차인한테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쵸?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리한 게 아니에요. 이 특약을 쓸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이 자체가 임차인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일반 임대란 말이에요. 일반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일반 임대에 해당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입신고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의 과실이에요. 알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 특약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허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이와 같은 특약으로 계약 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인해서 임대인의 뭐 소위 세금, 이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이 오피스텔을 등기하는 시점에 분명히 이 건축분에 대한 부가세를 임대인은 환급받았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환급받았는데 임차인이, 자기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집이 주택이 됐어요. 그 주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임대인이 받은 부가세를 다시 국세청에다가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세무서에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어이가 없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입 불가로 했는데 임차인이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아까 특약에다가 임차인은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이렇게 지금 썼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세금이 좀 내야 될 세금이 많아졌다. 이런 경우에 이거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1억 원 미만의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이제 빠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기준시가가 1억 원이 넘는 집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에 주택을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택으로 이게 산정이 됐다. 그러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거나 뭐 뭔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이 집으로 인해서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임대인의 손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게끔 이렇게 특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특약을 썼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자, 가능합니다. 이거는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임차인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임차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약 약정까지 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라는 특약을 썼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그 비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계약서의 중간에 보면 용도란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란. 그 계약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계약서까지 올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 위에 보면은 그 용도란에 보면은 이 집이 업무시설이냐 주거용이냐 이렇게 주거용이냐 업무시설 이렇게 보통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업무시설 이렇게 분명히 표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주거용이라고 건물 명기를 하고 전입신고하면 안 되고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인이 손해봤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라는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집이요. 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 일반 임대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관이 없지만 이 집이 원래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가 주거용으로 나오는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한테 전입 불가로 전입 신고 안 하게끔 전입 불가로 만약에 계약서를 약정을 했다. 그거는 임대인이 지금 대항력, 요 대항력 등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전입 신고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피스텔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차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실제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매달 50만원씩 보냈단 말이에요. 매달 50만원씩 보냈는데 이 친구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니까 연말 정산할 때 월세를 보낸 거를 청구해서 올려라. 그거는 이제 소위 이제 연말 정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월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세청이 안 해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월세를 매번 넣었구나. 이거는 주거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한테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전입불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로 이제 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한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지시켜요. 손해배상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전입신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지금같이 임차인의 연말정산 시 이 연말정산할 때 그 월세를 낸 기록들 가지고 소위 연말정산할 때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이 집이 또 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손해배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입 불가 또는 연말정산 때 정산을 안 하게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임차인이 실제 전입신고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또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업자가 들어와서 매달 얼마에 얼마 부가세, 그러니까 월세 얼마에 부가세 얼마를 정확하게 받고 이제 진행하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반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런데 임차인이 개인이에요. 그럼 사업자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50만 원, 월세 5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제 핸드폰 번호, 현금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을 해가지고, 그 임대인은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기록을 남겨놓으면 이 집은 실제로 월세랑 부가세를 계속 끊어왔다는 사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불이익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호실 중에 혹시 오피스를 5개 갖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예, 만약에 사업자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개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예,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합니다. 반기에 한 번씩.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지금 2가지 전입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연말정산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소득, 월세를 이제 신고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주택으로 이제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부가세 환급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